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어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해품사의 하는검 D4주 영상 합격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슬 4월 10일에 시행되는 58회 하는검 시험이 D4주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슬슬 58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그 한능검 시험 원서 접수하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접수를 한 다음에 보통 한 달 간격이 되는데 이번에 조금 시간이 빨리 겹쳐가지고 이제 슬슬 시험을 준비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슬슬 기초적인 전략 같은 거랑 앞으로 저도 이제 58에 어떻게 대비할지 조금 그거에 대한 커리큘럼을 한 번 정도는 제시할 필요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번 영상 통해가지고 앞으로 하는 거 대비를 위한 기초적인 그런 방향성과 특징 같은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자 혜택 관련 공지사항 전달드리면은 구독 인증해줄 경우에는 심화편 전용 킬러 OS 파일이랑 헷갈리기 쉬운 키워드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예정인데 OS 파일이 이런 식으로 구성돼서 조금 여러분들이 낚이기 쉬운 그런 개념들을 정리해놨고 헷갈리기 쉬운 키워드는 고대 시대부터 현대사까지 여러분들이 진짜 조금 한 번쯤 쭉 모아서 정리하면 좋을 만한 키워드를 싹 넣어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다룰 주제는 일단은 58의 난이도에 대한 의견이 제일 많을 것 같고, 그리고 항상 말하지만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가르는 수험생들이 자주 한 실수. 자, 그리고 해품살 58의 영상 커리큘럼 예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앞으로 영상 언제 올라올지 물어보지 마시고 꼭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지사항이니까요. 그리고 자주 묻는 Q&A를 가볍게 정리하는 것으로 영상을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합격자랑 불합격자를 가르는 일단 기준을 말씀드리면은 이게 항상 제가 매 회차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가르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이론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부터 갈리는데, 합격자의 경우에는 진짜 교재를 최대한 그래도 꼼꼼하게 공부를 하고 암기를 하세요. 그래서 엔간해서 일단 내가 이 유형을 나중에 시험 가서 일단 버린다 치더라도 일단 최소한 합격자는 1회 독이라도 완벽하게 하는데, 불합격자 보면은 이 교재 내용 있다고 이거 너무 지엽적인 거 아닌가요? 시험에 안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먼저 단정 짓고서 교재의 효용성 의심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게 일단 교재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시험에 나올 만한 개념이라던가 지금까지 기출 키워드를 최대한 압축해서 넣어놓은 건데, 아직 시험도 안 보신 분들 아니면 엔수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기출을 얼마나 봤다고 이거를 벌써부터 의심하고 이렇게 빼고 어려고 다 하고 하시면은 시험장 나오면 이런 거 해결 못해요. 그래가지고 딱 기본적으로 내가 이런 거 공부할 때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이 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일단은 나오던 간에 안 나오던 간에 일단 그런 빈출도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최소한 뭐가 있는지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내가 상금만 따겠다 이러신 분들은 솔직히 이게 조금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 뭐가 있는지는 살펴보시는 게 아예 안 본 거보다는 그래도 100배 낫습니다. 선택과 집중 중요한데 그래도 일단 뭐가 있는지는 그래도 한 번은 살펴보는 게 시험장에서 1점이라도 다르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단 말입니다. 자, 두 번째, 기출풀이. 솔직히 제가 기출풀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3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최소, 이거 최소예요, 최소. 그러니까 상급을 준비하신 분들은 최소 3, 5회, 2급을 준비하신 분들은 5회에서 7회, 그리고 1급을 준비하신 분들은 제 기준에는 10회 이상은 푸는 것을 저는 권장하는데, 합격자는 그래도 최대한 기출을 많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가장 최소한의 범위를 제가 권장하는 거고, 뭐 다른 강사님도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최대한 많이 풀이해 보는 게 좋다 생각하는데, 불합격자는 기출을 너무 늦게 풀이하든지 아니면 제 문제점인 게 문풀맞이네요. 이게 진짜 제 문제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한능검 시험이 가려 뭐 기사 시험이라던가 커말 시험처럼 이런 시험 특성은 어떤 게 있냐면 한마디로 문제 은행이에요. 문제 은행이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문제 있고 뭐 1번, 2번, 3번, 4번 있으면은 이 문제 내용도 그대로 똑같이 나오고 정답의 내용과 번호까지 그대로 똑같이 나오는 게 문제 은행인데, 한능검은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문제의 내용도 비슷하게 나오고 정답도 똑같이 나오는 사례가 없는 건 아닌데 그게 온전히 100%라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뭐 세종대왕을 냈다 쳐요. 세종대왕을 냈는데 만약에 똑같은 세종대왕 같은 힌트를 주고서 만약 문제 선지에서 되게 어려운 걸 주면은 여러분들 못 맞춰요. 그래가지고 이 문풀만 진행해서 야 문제 정답을 이러면 풀겠죠. 그딴 식으로 접근하면 하는 건 100% 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시험에서 그랬는데 관심 없어요. 다른 시험에서 어떻게 했던 간에 나발이던 간에 하는 거면 하는 검답게 접근하다 보니까 일단은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기출도 최대한 많이 접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한능검 시험이 암기 시험이 한 건데 물론 암기력이 주된 거는 부정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한능검에서는 사료를 독해, 그러니까 자료, 일종의 역사 자료를 독해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수능의 비문학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 사료에서 키워드만 여러분들 찾으셔도 제가 보기엔 넓게는 7, 80%의 문제를 풀 수는 있지만 일단은 뭐 이것만 찾는 거 가정하더라도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 읽는 훈련부터 안 돼 있으면 일단 졸아요. 아니면 집중 못해서 이상한데 포인트 잡고서 오답 골라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최소한 기출을 풀면서 우리가 이론 공부한 거를 이렇게 나름대로 적용하는 훈련 통해 가지고 익숙해져야 조금 더 원활하게 풀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이론 강의 본다고 해서 기출이 다 풀린다는 생각 자체를 꼭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문제 접근한 거에서도 저 같은 경우 합격자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한능검 시험은 저도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기출만의 키워드란 게 있거든요. 이 키워드를 찾는 게 솔직히 제가 보기엔 7, 80%지만 여기다가 한능검이란 시험은 기본적으로 컬러 시험이에요. 컬러 시험이니까 뭐 그림이 될 수도 있고 뭐 사진이 될 수도 있고 지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외의 힌트들을 다양하게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답을 종합적 유추할 수 있는 다양한 출제 방식을 활용하는데 불합격자의 경우에는 암기한 것만 바탕 풀이하니까 뭐냐면 이 키워드를 내가 알면 풀고 모르면 틀리고 이게 끝이에요. 너무 이분법적 접근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렇게 키워드를 일단 푸는 법을 알려드리긴 할 건데 이런 식으로 내가 만약 키워드를 모르더라도 다양한 힌트를 바탕으로 어떻게 문제를 조금 더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어진 힌트로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활용할 수 있구나 그런 접근법들을 최대한 알려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뭐 순경이라던가 아니면 소방공무원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 시험의 영향력이 되게 많이 늘어나긴 했었는데 한능검은 기본적으로 한능검답게 풀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 때문에 난이도의 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말은 못하겠어요. 올라갔지만 그래도 한능검은 한능검답게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난이도 높이더라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쫄지 마세요. 근데 이거 괜히 겁먹고 하는 사람은 괜히 시험 맨날 어려워져 다른 시험도 해야 되는데 하면서 공시 대비에 뭐 난이도 상승에 이런 온갖 불안감에 무너져요. 물론 지금 최근 난이도 높아지겠지만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 솔직히 높아져봤자 엄청나게 높아진 것도 아니고 충분히 어차피 한능검 수준에서 어렵게 낼 수 있는 수준 한에서만 내기 때문에 알맞게만 대비하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근 한능검 경향을 보면은 일단은 최근 한능검이 일단 기본적으로 근현대사 출제 비중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넓게 보면은 한 이 정도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문제 많이 나오면 여기서 한 30문제까지 나올 수 있지만 일단 근현대사 비중성이 절대 낮지 않으니까 해풍상이 저는 근현대사 버리고서 3급 받을 수 있을까? 그런 헛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근현대사 보셔야 돼요. 최근에 근현대사 비중이 최근에 공시에서도 20문제 치면은 거의 9문제 가까이 이렇게 나온 적 있어가지고 여기 버리고서 고득점 받는다는 소리는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능검이 좋아하는 대표적 유형인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진짜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 문화유산 유형의 출제율이 진짜 높아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최근 제 기억에 일단은 문화유산 유형이 진짜 제가 보기에 한 회차에 그러니까 뭐 서적이라던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화유산 얘기하면 그냥 뭐 불상 아니면 탑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넓게 잡았을 때 뭐 여기다가는 뭐 종교도 될 수 있고요.
서적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등등 될 수 있는데 아무튼 간에 이런 것까지 싹 다 포함하면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만날 수 있는 문제의 수는 진짜 적게 잡아봐야 5문제예요. 안 적어요, 문제 수. 너 진짜 적게 잡아봐야 5개 정도고 진짜 더 넓게 잡으면 제가 세 번 경험해선 이런 유형까지 다 포함시키면은 거의 8문제까지 나올 수 있어요. 진짜 넓게 잡으면. 자, 문화선 유형이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들만 벗어나면 된다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 서적 문제 푸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문화산 유형이 생각보다 다른 시험에 비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한능검인데 이런 거 버리시면 여러분들 고르점 못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상금만 받는다 치더라도 일단 이 정도 수의 문제를 까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생각보다 까고 들어가면 넓게 잡으면 20점 이상 바로 버리고 들어가야 돼요. 생각보다 비중성이 낮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한능검이 좋아하는 대표적 유형 있고 내가 어디서 버리고 어디서 좀 챙겨야 될지 이거를 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한국을 도운 외국인처럼 뭔가 한국사를 배우는 거지만 뭔가 좀 한국사에 영향을 미친 동양사라던가 세계사 같은 것도 범주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점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공무원 수준의 개념의 출제율이 좀 증가했어요. 그래서 일부 문제의 유형이라던가 오다선지가 매우 어렵게 출제되지만 만약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오다선지를 쉽게 줘가지고 문제의 내용이 어렵더라도 충분히 속어법 유도할 수 있게 주던지 아니면 다른 선지가 정말 어렵지만 정답만큼은 확실하게 줘가지고 일단 문제답을 확실히 맞출 수 있게 난이도를 최대한 조절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험법이 확정되는데 현 교육과정 교과서에선 이명박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 시기 역사도 사실까지 다룹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명박 정부 시기에 G20을 서울에서 개최했다는 거랑 박근혜 정부 시기에 인천 아시안 게임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 그 평창 동계 올림픽이 한능검에서 단 한 번씩이라도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보기 박근혜 정부랑 문재인 정부는 이제 사실 이제 대통령도 선거됐으니까 나올 만도 할 거는 같은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이명박 정부까지는 이제 직접적으로 나올 확률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58의 경향 예측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기출 분석했을 때 조금 더 많이 느낀 걸 말씀드리면은 일단 짝수 회차가 대체로 왕이라던가 대통령 유형의 빈출도가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뭔가 예전에는 이 기본적으로 왕이랑 대통령 유형마다 점수를 먹어야 되는데 뭔가 짝수 회차는 여기보다 뭔가 다른 유형 점수 먹는 게 조금 더 쉬운 경향이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기존에 출제된 유형에서도 조금 난이도 높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뭔가 짝수 회차가 이상하게 조금 더 제 개인적인 느낌에서는 조금 다채롭게 공부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홀수 회차가 조금 더 왕 유형으로 점수를 먹기 쉽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짝수 회차 뭐 왕유 이렇게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느꼈을 땐 조금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유형을 좀 다채롭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빈출도가 낮은 기출 키워드 연계율이 조금 더 높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 솔직히 말하면 제가 짝수 회차를 했지만 최근 회차에서는 솔직히 이게 홀수동과 짝수동 간의 엔간에 다 비슷하다 보니까 이거는 솔직히 제 강의 보시면 어차피 각 유형별로 기출 키워드 다 다뤘으니까 그거 뚫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다음 신유형 출제율이 더 높아질 수 있는데 솔직히 이건 짝수 회차가 확실하게 더 많이 모이긴 했습니다. 물론 홀수 회차도 신유형이 보이긴 하는데 확실히 짝수 회차가 신인물이 나온 회차가 압도적으로 많고 이거 좀 잘렸는데 낯선 유형 아니면 키워드가 보인 것도 제가 통계치를 낸 거에서는 짝수 회차가 솔직히 더 많긴 했습니다만 어차피 이거는 여기 있는 기출 키워드 잘 외웠으면 충분히 풀이하는 데는 무리 없으니까 쫄지 마세요. 어떻게 나오던 간에 최대한 대비했을 방법을 알아서 알려드릴 거니까 쫄지 마시고 일단 제가 판단했을 때 58의 난이도에 대한 제 최종적인 의견은 종합하면은 57회랑 솔직히 유사할 확률이 제일 높다 봅니다. 죄송하지만. 근데 이게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이 57회가 제 평가에서는 합격률이 물론 64% 정도 나왔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57회가 썩 그렇게까지 쉽다고 평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57 합격률이 64% 정도 나왔지만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일단은 이게 첫 회차고 일단 응시자 수가 많아. 그러니까 보통은 이 응시자 수가 많을수록 평균적으로 그 회차가 진짜 필수 자격을 보셔야 돼. 응시자 많다 보니까 이 필수 자격,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공무원 시험 본다던가 아니면 뭐 공기업을 간다던가 이런 것처럼 지금 시험을 안 보면은 뒤에 일정이 개꼬이시는 분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거의 배수를 치고서 이때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빡세 공부하다 보니까 합격률이 조금 더 난이도에 관계없이 조금 높게 책정되는 경향들이 지금까지 보였어요. 2020년에 그랬고 2021년에 그랬었고 조금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보기엔 그것 때문에 합격률이 조금 더 높게 책정된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일단은 합격률이 높았다는 걸 감안해가지고 지난 회차랑 비교했을 때 난이도를 조금 쉽게 낼 것 같진 않고 그 비슷하게 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합격률 떨고 되다 보니까 난이도를 굳이 더 쉽게 내가지고 합격률을 높게 줄 의무사항은 좀 국편이 입장에서 없어 보여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지만 일단은 57랑 비슷한 수준을 추진했다고 갖다 생각하시고 좀 빡세게 공부하셔야 조금 고득점 받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솔직히 이 57에도 2급이나 3급을 받는 게 그렇게 힘든 회차는 아니었어요. 1급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좀 힘들었겠지만 2급, 3급까지는 그렇게까지 어렵다고 할 만한 회차는 솔직히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 합격을 기준한다면은 이거랑 비슷하게 출제해도 충분히 3급 정도 맞출 수 있는 수준의 문제는 저도 찝어들 자신 있으니까 쫄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최근 기출 출제 방식 말씀드리면은 일단 기본적인 구성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쭉 읽어보시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최근에 등장하는 유형이 뭐냐면 의도적 속어법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따가 무슨 말씀인지 보여드릴 건데 일단 여기 있는 내용들은 솔직히 말하면 초시생 분들에겐 좀 이해가 안 될 거고 N수생 분들에게 조금 더 와닿을 내용이 위주다 보니까 그건 조금 감안하시고 조금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기출 끌어치기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기출에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아무리 이론 교재 공부하던 간에 뭐 강사님 믿던 간에 우리가 결국 문제를 풀게 할 때 그 문제 출제하는 거는 국편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국편위에서는 어쨌든 간에 뭐 교재가 있던 간에 남아있던 간에 결국은 지네가 꺼내온 거를 다시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 기출에 있던 거를 가져와야 지네가 썼던 소스를 다시 한번 버무리고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짜장면 만드시. 아무튼 간에 그래서 실제로 이 기출 끌어치기라는 게 예를 들어가지고 이 문제 선지에 나왔던 거를 이렇게 문제에 응용하던지 아니면 문제에 나왔던 거 이게 선지에 응용하던지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는 건데 실제로 지난 기출에서도 사실 저는 이 문제를 보자마자 이게 아직 뭐 공부를 처음 하신 분도 이해가 안 갈 수 있지만 이게 최치원이라는 신라 말의 인물이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요 정답 보자마자 이거 예전에 기출이 있었던 건데 바로 알았지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이거 옛날 기출 있었던 건데 하면서 바로 푸신 수험생은 제가 보기에 100명 중에 2명도 안 될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 정도로 보면은 여기는 이 최치원이셨다는 이 해인사 묘기 상탁기가 이렇게 응용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능검이란 거는 사실 이 문제 여기는 신라 말의 사회상황이랑 관련된 것다가 푸는 거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 문제 헷갈리신 분들은 하는 거 어쨌든 간에 이런 어려운 키워드를 가져와도 어쨌든 간에 기출에서 가져온 키워드 다시 끌어쳐가지고 이렇게 응용할 수 있다. 그 감을 먼저 이해하셔야 우리가 기출을 풀 때 이런 거를 우리가 일단 이런 공부를 한 다음에 이런 거 보고서 이런 게 또 기출 키워드구나 그런 거 좀 새로 쌓아가면서 적응해야 얘네가 어떻게 문제에서 이런 키워드 같은 거 응용하는지 그 잠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원리고 자, 두 번째로는 크로싱 기출 연계인데 이게 좀 무슨 얘기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지난 회차에 심화편에 나왔던 키워드가 기본편에 나오던 간에 아니면 기본편에 나왔던 게 심화편에 응용될 수 있다는 건데 일단은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이거는 안동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안동 지역의 문화상 다룬 건데 여기 있는 이 고창전투 승리를 이끈 태사묘라는 개념이 이게 태사. 이 태사묘라는 인물에 묻힌 삼태산 인물이 그대로 이게 응용됐어요. 그래서 이게 좀 어떤 느낌이냐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조금 제가 심화편에서 예상하는 거는 이 기본 57회에서 원래는 제가 심화편의 인물로 예상했었던 전영필이라는 그런 한국의 문화유산 수요한 인물이 저 원래 심화편을 가져가고 찍은 건데 이게 기본편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58회 심화편에 나올 가능성을 일단 염두에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 기본편에 냈던 거를 심화편 내버리면 어쨌든 간에 심화편은 수험생들은 심화편을 기초로 보다 보니까 이건 모르겠지 하면서 이렇게 통수를 치는 그런 출제 원리가 있는데 어차피 이런 건 여러분들 하실 건 아니고 제가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출제자가 자신들이 꺼내온 키워드를 이런 방식으로도 응용할 수 있다. 그런 감만 이해하시고 일단 이거 정리는 어차피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아 이런 식으로 응용되는 경우가 있구나. 그것만 지금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기출 비껴치기인데 이건 끌어치기고 기출 비껴치기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한능급의 다양한 유형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합답형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뭐 인물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면 이 사건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이런 게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시기형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신립이 탕금대전투 패배했다. 이거는 시기형 문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신립의 탕금대 전투는 이건 임진왜란 시기의 전투 사례인데 이 이후의 사실을 옳지 않은 거니까 이것은 이전에 있던 사실을 찾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거긴 한데 보면은 요거는 임진왜란의 전투가 뭐 1, 2, 3, 4 이렇게 있다 치면은 이 3번 전투 이후의 사실을 옳지 않은 걸로써 이걸 찾는 거라면 여기 있는 거는 아예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의 결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55에서 뭐냐 세종대왕을 냈다 쳐요. 근데 이 세종대왕의 그냥 단순히 뭐 55에 때 세종대왕 시기에 뭐 외교 관련된 걸 냈다 치면은 뭐 이 56에서는 뭐 세종 시기에 뭐 과학의 사례 이런 식으로 뭔가 가장 이 비껴치기로 어울린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임진왜란 시기의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아니면 특정 전투 두고서 이 전투 이후의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이런 식 비껴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간 주목하는 거는 같은 유형을 두고도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원적으로 문제 접근하지 말고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응용할 수 있다. 좀 그런 점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조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만의 새로운 출제 원리 좀 알려드릴 건데 일단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아직 그 개념 안 공부할 수 있으니까 일단 이거는 후삼국 시대의 견훤이라는 일단 인물이 있습니다. 일단 가정할게요. 일단 있는데 일단 정답은 여기서는 일단 이 기억 디귿이에요. 지금 일단 들으세요. 그러니까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답인데 우측에 있는 문제 똑같이 견훤이에요. 근데 견훤인데 자 보면은 여기서는 후당 5월에 사신 파견했다 이렇게 두 개의 키워드 줬는데 여기에서는 5월에만 사신을 파견했다 이런 식 힌트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한능검에서 이런 식으로 선지에서 이렇게 두 가지 사례를 주시면은 보통 수험생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 첫 번째 키워드는 잘 보이니까 익숙해요. 그러니까 뭐 후당 5월인데 후당? 아 근데 바로 넘겨요. 근데 이 후다가 잘라버리고 5월을 준다. 그럼 5월 맞았나?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놓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키워드 좀 꼼꼼히 보는 게 중요한데 한 개만 이렇게 막 줄이고 뒤에 있는 거 주더라도 생각보다 수험생들이 그런 게 있었나? 맞나? 놓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출제 원리가 최근에 좀 많이 보이는데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좀 다른 걸 보여드리면은 자 여기서도 여기 보면은 이거는 개항기 시기에 우리나라의 구국 운동이 국채보상 운동이란 게 있거든요. 지금 이제 들으세요.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있는데 일단 이 문제 정답은 여기서는 김광재 서상로 재탕 화상됐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 국채보상 운동 대표 인물로 김광재란 인물이랑 서상돈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원래 보통 같으면 서상돈을 먼저 주고 김광재 뒤에 주는데 이것도 똑같이 국채보상 운동인데 여기서도 이 서상돈을 잘라버리고 김광재만 이렇게 딱 주면은 내가 서상돈은 대표 인물인 거 알겠는데 김광재가 있었나 그랬었나 생각보다 놓치는 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출제자가 힌트를 한 개 더 주는 차이지만 생각보다 실전에서는 이 미묘한 차이가 여러분들 점수를 가를 확률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이런 거 좀 꼼꼼히 보셔야 좀 문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도적 소급법 유형인데 이건 어떤 거냐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를 아직 안 했다는 가정을 설명드리면은 자 보면은 여기 6조에서 직계를 한다고 거기 있었는데 자 6조 직계제 그러니까 이 6조 직계제라는 거는
이 뭐 예를 들면 지금의 다양한 뭐 그 부처 있잖아. 부처에서 뭐 지금은 뭐 청와대 뭐 이런 거 안 거치고 그냥 왕 그 대통령 바로 건의하는 그런 거 생각하면 되는데, 아무튼 간에 이 육조 직계제랑 관련된 대표적인 왕이 한능검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태종과 세조가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여기는 이 하륜을 보고서 태종을 고른 거지만, 일단 이런 걸 모른다 가정했을 때 의도적 소급법이 뭐냐면, 어떤 특정 키워드, 그러니까 어떤 특정 키워드의 경우에는 이게 언급되면은 A의 사례 될 수 있고 B의 사례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내가 이 A랑 B 중에서 지금 문제에 나온 게 어떤 건지 확정을 못 하겠는데 최소한 두 개 중에 하나인 건 알겠어. 이걸 안다면 이걸 근거로 소거법을 해가지고 풀게 만드는 게 의도적 소거법 유형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서도 이 이왕 전할 국장식인데, 그러니까 특정 왕이 제삿날에 그 발생한 일제감정기 시기의 민족 운동을 대표적으로 3.1 운동이랑 60만세 운동이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봤을 때는 이게 3.1 운동인지 60만세 운동인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이런 식으로 특정 사례 A랑 B 중에서 하나인 거를 알 수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소거법을 통해 가지고 둘 중 하나만 완벽하게 선지해서 나오게 문제를 만든 게 의도적 소거법 유형이에요. 실제 보면은 여기서는 뭐 갑인자 이거 세종, 훈련도감 선조, 일단 지금 누군지 몰라. 그냥 보세요. 지금은 일단 초계문신제 정조, 경국대전 완성거 성종이고, 이 사관 독립이 태종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지금 두 개 중에 뭔진 확실히 모르겠어. 근데 다 적어놓고 보니까 일단은 이 둘 중에서 해당되는 거 1, 2, 3, 4번 중에 하나 없는데, 그러면 일단 내가 태종인지 세종인지 모르겠어. 세종인지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5번은 여기 둘 중에서 하나 먹히네. 그러면 넣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일부러 확실하게 두 개 중에 하나 중이 뭐지? 그거는 확실하게 안 알려주는데 소거법만 제대로 하면은 풀 수 있게 주는 게 의도적 소거법 유형이에요. 최근 보이는 추적 원리인데, 이것도 보면은, 자, 서울진공작전 전개 이거 정미의병, 자, 독립의군부 이건 아예 그냥 관련이 없고요. 자, 국제부상운동 관련이 없고요. 자, 척화합의 건립, 자, 이건 뭐 굳이 따지면 흥선대원군인데, 어쨌든 간에 자, 지금 문제 나온 거는 3.1 운동이냐 60만세 운동이냐인데, 자, 정미의병은 이 두 개랑 관련이 없어요. 개항기 시기고요. 독립군부 얘네랑 관련 없습니다. 자, 국제보상운동도 개항기 시기랑 이거랑 시기가 안 맞고요. 자, 흥선대원군 이거 발생하기 이전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60만세 운동 이후에 민족유해당 운동 이완호 신가 창립. 자, 사실 여러 개념 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여기서는 이 60만세 운동과 해당되는 선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앞으로도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두 개 중에 하나로 일단 압축을 해야 되는데, 압축을 못하게 만드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힌트를 조금 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확정을 내려면 힌트를 최소 두 개 이상은 줘가지고 결정적인 키워드 통해가지고 소거시켜야 되는데 일부러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두 개 중에 하나로 떨어지게 만든 다음에 소거법을 써가지고 풀게 만드는 게 의도적 소거법 유형이라,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나오면 당하지 말고 빨리 선지를 보고서 이 두 개 중 하나 압축해봐서, 이게 해풍선이 그러면 두 개 중에 둘 다 동시에 나오면 어떡해요? 그런 문제 안 나와요. 만약에 둘 다 나오게 하려면은 문제에서 힌트를 더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부러 숫자를 안 준 거예요. 이런 유형. 그러니까 일부러 안 주는 유형과 일부러 주는 유형은 여러분들이 선지랑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유출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출제 원리가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다. 그런 점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 58회 그 영상 일정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정규 이론 강의 지금 제가 특수 주제만 5개 남았는데, 일단 이거 시험 2주 전까지 넘나들게요. 제가 지금 대학원 개강에다가 지금 제 개인적으로 맡은 원고 업무 있어가지고 이것도 일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당분간 영상을 촬영할 지금 여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은 기간 동안 이 2주 전까지 지금 기본표 해설도 못 짜는데, 이 기본표 해설이랑 이론 강의 최대한 빨리 완료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만한 예상유형 키워드 정리랑 그 저격 특강은, 일단 키워드 정리 영상은 시험 10일 전인 3월 30일 날 업로드할 거고, 그리고 최종 예상 문제 특강은 시험 2일 전 저녁 11시까지 올릴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이번에는 제가 이제 이번 학기 교생 실습도 가야 돼가지고 조금 많이 바빠가지고
지난 학기보다 좀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일단 최대한 이때까지 올려볼 건데 제가 이번 학기 지금 일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많이 바쁠 수 있어가지고 만약에 조금 시간이 여유 안 될 것 같으면은 그 공지를 드릴 거니까 일단은 이렇게 메모해 두시고 일단 이 시간 맞춰 최대한 올릴 거니까 이번 시험만큼은 제가 좀 늦어지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이 OEC 때도 이 두 영상 합쳐가지고 제가 거의 40문제 가까이 먹여드렸는데 그 예시를 보면은 일단은 제가 이 OEC 때 청동기 나올 거 예측했었는데 청동기 관련된 여기는 고인돌이랑 이 반달돌칼 그대로 나왔었고 다른 문제 예시를 보면은 실제로 제가 가져온 사료가 그대로 나와가지고 여기 있는 거 뭐 고추가 사자 이런 게 그대로 문제 키워 나왔고 여기는 서욱제도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고려시대 강조할 때 관악봉 사를 좀 외웠었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 강조했던 게 그때 양용구랑 칠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관악교육 관악진흥청 관련된 걸로서 제가 강조한 양용구가 또 그대 정답 키워 나왔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병자호랑을 좀 주목하려 했었는데 조금 그때 강조했던 키워드가 이 홍명구랑 경우인데 제가 홍명구까지는 그때 강조 안 했었지만 제가 최소한 이 병자호랑을 방어한 인물들은 백마와 두 마리의 용이라 했었는데 이게 그대로 적중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57회 때 가장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준 암기법이 이건 것 같아요. 제가 본 그래서 실제 댓글에서도 백마와 두 마리의 용 때문에 맞췄다는 문제가 제일 많았어요, 댓글이. 그래서 앞으로도 좀 여러분들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암기법 많이 제시될 거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 뭐 그 이외에도 뭐 이거는 제가 이번 60만 성으로 나올 걸 했었는데 실제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좀 헷갈리기 쉬운 키워드 자료가 이건데 이 헷갈리기 쉬운 키워드에서 제가 개원청어 백말 서명운동이 바뀌어져 버렸었는데 새로 넣자마자 그대로 바로 접종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놀랐었는데 여러분들 최대한 시험에 나올 수 있을 만한 기출 키워드를 최대한 꼼꼼하게 다 드릴 거니까 이런 거 다 참고하시고 마지막 문제에서도 제가 강조했었던 이 정답 키워드로 이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랑 14 남북 공동선언, 뭐 정상선언 이거 똑같은 말인데 어쨌든 이게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저도 제가 강조한 키워드 꼼꼼히 보신다면은 아마 기출 푸는 게 많이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이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잘 만들어 볼 거니까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적중 많이 했었는데 그거는 적중 사례 총평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자주 묻는 Q&A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하루에 몇 강씩 보시는 권장들이나 뭐 A시간씩 비일동 하면 C급 합격, 그러니까 뭐 하루에 3시간씩 뭐 한 달 동안 하면은 1급 가능할까 이런 질문 있으면은 일단은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최대한 여유롭게 수고하세요. 제발 여러분들 진짜 공부하면서 제일 어이없는 질문이 남들 보고서 여러분들은 몇 시간씩 공부하시나요? 여러분들 하루에 몇 강씩 보시나요? 그 질문을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아니 학생분들도 있고 취준생도 있고 뭐 직장인도 있고 다 상황이 다른데 남들 거 보고서 열심히 하시네요. 전 공부 안 하고 있는데 저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면 하냐고요. 진짜 조금 재수가지만 진짜.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 하세요. 왜 남이랑 계속 저를 비교하려고 하세요? 이거 진짜 잘못된 공부법이. 이거는 한능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어디 가서도 하면 안 되는 비교질이에요. 진짜 최대한 자신 상황에 맞게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게 제일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합격을 위한 절대 기준은 제시드리기 어렵습니다. 개인의 베이스, 습득 수준, 해당 회차의 난이도는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남들 뭐 1, 2주만 합격하는데 뭐 남들은 뭐 한국 사는 거 쉽다는데 제발 비교하지 말고 제발 여러분들 뭐 공부를 오래 하시던 간에 시간 오래 더 걸리던 간에 어차피 합격만 하시면 돼요. 제발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들 수준과 실력과 조건과 상황에 맞게 알맞게 하시는 게 제 정답이니까 제발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지금 이론강이 올라온 게 수가 너무 많은데 단기강이 혹시 없을까 할 수 있는데 2급 이상을 취득하고 싶으신 분들은 키워드 저격 특강, 상급만 받고 싶으신 분들은 3급 유형 핵심 특강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거 키워드 저격 특강 한 12시간 그 정도면 되고 3급 유형 핵심 특강 한 6시간 다 봅니다. 그래서 단시간 내에 기출 키워드, 기출만 빠르게 정리하는데 말이 매우 빠르니까 조금 알아들기 힘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한 해 첫 시험은 쉽게 출제된다는데, 아니면 뭐 방학 기간은 어렵게 출제된다는데 등등 뭐 온갖 낭설 같은 게 많은데 일단은 뭐 지난 시험은 또 학교 높았으니까 이번 시험 어렵겠죠. 뭐 이런 온갖 얘기 많은데 결론 얘기하면 다 랜덤이에요. 일단은 뭐 말 그대로 연말 시험은 또 어렵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2022년 마지막 시험은 진짜 합격률이 높게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2020 마지막 시험은 손 꼽는 고난이도 열차가 많았지만 2021년의 마지막 시험은 상당히 합격자가 많이 나온 쉬운 열차였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떻게 나올지는 까봐야 알아요. 그래서 이런 제발 말도 안 되는 헛소리에 제발 현혹되지 마시고 어차피 시험 난이도는 직접 가봐야 하는 거니까 예측은 경향을 추측만 하는 거지 절대적인 게 없으니까 제발 이런 거 갖다가 걱정하고 뭐 시험 포기할까요? 접을까요? 미룰까요?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장담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결론적으로. 자, 네 번째. 기본편 전용 강의 촬영할게요. 일단은 솔직히 말하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많아가지고 일단 시간도 여유가 없고 굳이 본다면은 심화편 강의에서도 핵심 학습 부분에 빨간색 키워드 보시면 엔간한 내용 도움될 거니까 그거만 참고하셔도 기본편 수준에서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시험 진짜 없는데 예상 문제 꼼꼼히 암기하셔도 충분히 학교가 도움될 거니까 그것만 잘 보셔도 기본편 수준에서는 너무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노배인데 이과인데 재수생인데 직장인데 한국사 극혐하는데 등등등 합격 가능할까요? 자, 모두 다 알맞은 방법을 공부하신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자신감과 노력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강의 내용들 모두 숙지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가 제시한 전략에 맞게 알맞게 기초F를 잘 활용하신다면은 원하는 결과를 누구나 얻을 수 있다고 장담드립니다. 그래서 끝으로 하는 건 출제 수준의 기본 방식은 언제든지 크게 안다릅니다. 그래서 알맞은 방법으로 알맞게 준비한다면 누구나 합격 가능하니까 겁먹지 말고 게으름 피우지 말고 정확한 전략으로 마지막 시험까지 마지막까지 시험을 대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일단 영상 마치고 다음 D3주 영상에서는 좀 공부법을 제시할지 아니면 기출의 유형의 원리 제시할지 좀 고민하고서 여러분들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